네, 안녕하세요. 비주얼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비주얼 파이썬이라는 그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파이썬 코드나 이런 기술적인 것보다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그 데이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그 모양을 내가 필요에 따라서 모양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코드도 중요하지만 실제 실행을 해야 되니까 좀 코드는 부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이썬 코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비주얼 파이썬이라는 걸 만들었고 비주얼 파이썬을 이용해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머신러닝 통계 이런 것까지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비주얼 파이썬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볼 건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비주얼 파이썬은 그 주피터 노트북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주피터 랩, 그다음에 구글 콜앱, 그다음에 그냥 설치 버전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되어 있고 비주얼 파이썬 홈페이지에서 그런 설치하는 과정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잠깐 보고 가면 이렇게 visualpython.ai라는 홈페이지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그 설치하는 방법들, 이게 다 지금 설치하는 방법들입니다. 눌러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한두 줄이면 다 설치가 가능하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닥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그 비주얼 파이썬에 어떻게 쓰는지 각 화면별로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놨고 여기 눌러보시면 하나하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 설명까지 다 돼 있으니까 이런 걸 참조해서 차근차근 한번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비주얼 파이썬 메뉴 이것들을 순서대로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 파일 가져다가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해보는 실습 과제를 해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데이터를 요 주황색 버튼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 주로 데이터를 자르고 붙이고 뭐 옮기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처리를 해야 되죠. 네, 그런 처리를 하는 방법들을 여기에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쓰는 패키지는 판다스를 기준으로 해서 쓰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차트 그리는 것까지 시본이나 매플란립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차트 그리는 것까지 저희가 커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여기 메뉴들이 많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메뉴들도 있고 그다음에 패키지를 저희가 패키지를 사용해야 되죠. 패키지를 인스톨하는데 시스템에 어떤 것들이 인스톨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해 주는 이런 툴들도 있고 네. 그래서 내 시스템에 깔려 있는 패키지들 이런 거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배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눌러보시면 직관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메뉴들, 저희 앱이라고 부르고 있는 메뉴들 버튼 하나하나를 보면서 저희가 그 실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파일을 여러분들이 강의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면 크게 렉처라고 돼 있고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 주피터 파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습 파일로 하나하나 저희가 커버해 나갈 예정이고 데이터는 당연히 이 데이터 안에 저희가 필요한 것들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HTML이라고 돼 있는데 이 HTML은 뭐냐면 혹시 주피터 파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주피터 노트북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간편하게 좀 어떤 내용인지 보고 싶거나 혹은 다 실행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약간 정답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은 수업을 어느 정도 좀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은 주피터 파일은 빈 파일을 여시고 주피터는 실제로 이렇게 빈 파일을 하나 여신 상태에서 이 HTML 파일을 보면서 이 HTML 파일을 보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저희가 요 내용들이 실행되는 상황을 다 보면서 이거를 똑같이 비주얼 파이썬을 통해서 여기서 새 파일을 이렇게 통해서 코드를 우리가 타이핑을 하지 않고 이걸 이용해서 코드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아마 실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늘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비주얼 파이썬으로 뭔가 실행하고 결과를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 비주얼 파이썬의 가장 큰 장점은
코드를 생성해 준다는 거기 때문에 생성된 코드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돼요. 관심 있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직접 타이핑을 하고 만들기에는 초반에는 어렵지만 비주얼 파이썬을 이용해서 코드를 계속 생성해 나면서 그 생성된 코드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필요한 것들은 자동으로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이해가 되고 그 코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알게 됩니다. 코드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어떤 툴들도 우리가 원하는 걸 완벽하게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파이썬 코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비주얼 파이썬을 활용하는 거고 나중에는 그 비주얼 파이썬이 없이도 우리가 코드를 핸들링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적인 차원도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코드를 계속 이해하려는 노력과 코드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될지, 어떤 식으로 수업을 따라와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내용 그대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1번 눌러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패키지를 인스톨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처음에 패키지를 인스톨해야 됩니다. 임포트해야 됩니다. 당연히 인스톨도 해야 되지만 임포트해야 됩니다. 인스톨과 임포트는 사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인스톨은 밖에 있는 외부의 패키지를 내 PC로 가져오는 거. 이게 인스톨이죠. 임포트는 내 PC에 있는 패키지를 실제 내 작업 환경으로 올리는 거. 이게 임포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스톨은 PC를 재설치하지 않는 한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고 임포트는 내가 파일을 분석할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매번 내 PC에 있는 그 패키지를 내 작업 환경으로 올리는 이런 거를 매번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임포트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있는 임포트를 누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 데이터 어널리시스, 머신러닝 탭을 나눠놨는데 사실 많이 쓰는 것들을 여기다 나눠놓은 거고 그냥 여기다 추가 삭제하시면 됩니다. 추가하는 부분, 삭제하는 부분 있고 체크를 하면 체크된 것만 실행되고 체크 안 된 거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추가하실 때면 모듈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어떤 식이냐면 임포트 땡땡땡 as 땡땡땡 이런 거죠. 그리고 임포트 땡땡땡이 요 앞에 있는 부분이 내가 그 임포트하고 있는 패키지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판다스 이런 거 쓰는 거죠. 그리고 as는 엘리어스예요. 너무 기니까 판다스가 우리가 pd 이런 식으로 줄여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패키지가 너무 큰 거예요. 뒤에 우리 머신러닝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가져오는데 패키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from 패키지. 그래 예를 들어서 뭐 사이파이 중에서 그 중에 임포트 스태츠 스태츠만 갖고 오고 싶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포트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써요. 문법은 지금 여기서 안 나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내용을 보면 어떤 걸 전체를 다 임포트해. 그리고 이름을 엘리어스를 줘.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두 번째는 패키지가 너무 큰 경우 아니면 내가 부분만 가져오고 싶을 경우에 어떤 패키지로부터 얘를 임포트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삭제하고 뭐 이렇게 체크하고 이런 걸 하신 다음에 뭐 판다스는 위에 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네, 지우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법적으로 보면 다른 애들은 보면 여기 보시면 두 개가 차이가 나죠. 네, 앞에 import c본 as sns 이렇게 하는 방법과 from scipy로부터 import stats scipy의 큰 부분으로부터 stats만 import 해줘 라고 쓴 거죠. 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라는 앱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항상 눌러야 되는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일을 껐다 키면 또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파일을 이제 임포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데이터를 불러들여야 되죠. 데이터를 읽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 몇 가지를 저희가 좀 샘플로 가져와 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파일을 눌러볼게요. 파일은
여기 보면 리드 파일, 라이트 파일. 당연히 읽기 쓰기죠. 샘플 파일은 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쓰는 샘플 파일을 저희가 이렇게 좀 준비해 놨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리스, 타이타닉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고, 자, 우리는 리드 파일을 하겠습니다. 리드 파일 눌러보시면 먼저 어떤 걸 리드할지, 엑셀을 할지, 뭐 CSV를 할지, 피클을 할지. 피클은 우리가 그 데이터를 다 분석한 다음에 그냥 바이너리로 팍 덤프를 떠놓는다고 보통 얘기하죠. 넣어놓는 거예요. CS 파일이나 엑셀은, 그러니까 CS 파일 같은 경우는 텍스트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거고, 피클은 바이너리 그대로 덤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래도 CSV죠. 네, CSV. 이렇게 누르고 파일 패스를 여기에 네모칸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를 이용해서 뭐 데이터 밑에 뭐 아이리스 뭐 이런 식으로 셀렉트 선택하시고, 여기 allocate to, 여기에는 저희가 내가 이거를 할당하고 싶은 변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변수 이름. 예를 들어서 df 언더바 뭐 아이리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밑에는 여러 가지 옵션들. 뭐 인코딩은 어떻게 할 건지, 헤더는 읽을 건지 말 건지 다양한 옵션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값이고,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희가 유저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를 너무 많이 여기에 들어가는 파라메타를 너무 많이 해놓으면 오히려 너무 많은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그래도 많이 쓰는 거,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것만 끊어서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근데 가끔은 내가 여기 없는 거를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다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A는 1,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다른 메뉴들도 다 이와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내려놓기, 이렇게 내려놓으면 요 밑으로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여러 가지 기타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코드 뷰 보면 미리 코드를 볼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설명드리지 않아도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네 이러고 자동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run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코드가 나가는 거죠. 이런 코드가 생성이 되면서 실제 데이터를 읽어온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엑셀도 우리가 읽어올 수 있죠. 그래서 파일에 엑셀 누르시고 요거 여시고 데이터에 타이타닉 엑셀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df 넣어봐. 이름은 뭐 본인이 아무거나 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run. 네, 옵션이 조금씩 다르죠. 아까 CSV하고 예를 들어서 엑셀 같은 경우는 시트 네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옵션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오면 되겠죠. 타이타닉 데이터도 읽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피클 파일이라고 우리 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데이터를 특히 머신러닝 같은 거 할 때 뭐 10시간이 걸려서 열심히 작업을 했어. 근데 그 데이터를 모델을 저장하지 않으면 내일 또 10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뭐 CSV나 엑셀 이런 걸로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너리 파일로 보통 우리가 저장한다 그러는데 그대로 덤프를 떠놓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우리 파이썬에서 많이 쓰는 피클이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읽고 쓰고 가능합니다. 여기 피클 누르시면 데이터 읽어보시면 데이터 안에 이제 여기는 다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어떤 확장자만 보고 싶은지. 네, 우리는 이 중에서 피클로 되어 있는 거 tips.pickle 이걸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피클로 된 파일의 확장자를 마음대로 해도 돼요. 어떻게 pkl이라고 저는 했는데 꼭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해도 되기 때문에 모든 파일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df 언더바 피클. 네. 피클이 아니라 뭐죠? 팁스. 네. 팁스. 이렇게. 요거는 뭐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run.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당연하지만 우리가 라이트 파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쭉 분석을 했어요. 읽어와서 자르고 붙이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그럼 다시 파일로 라이트를 해야 되겠죠? 파일, 여기에 라이트 파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먼저 내가 어떤 데이터를 라이트 할 건지 먼저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리스를 라이트 하겠다. 그리고 어디다 라이트 할지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 파일 이름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이리스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하고 이제 여기 여러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옵션이 뭐냐면 index equal false예요. index equal false. 이거는 왜 쓰는 거냐면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여기 0, 1, 2, 3, 4라고 인덱스가 자동으로 따라 올라오잖아요. 이것도 실제 파일에 라이트가 돼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파일을 라이트 할 때는 거의 디폴트로 index equal false를 디폴트로 가져갑니다. 그래야 다음에 불렀을 때 이대로 올라오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이 0, 1, 2, 3, 4가 그대로 올라와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인덱스 폴스를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저장을 하면 다음에 그 파일을 다시 읽었을 때, 네. 우리가 이런 거는 카피해서 고치는 게 편하죠? 네, 굳이 다시 이 비주얼 파이썬을 하는 것보다 리드하는 부분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카피해서 쓰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 파일은 그대로 카피를 해서 그냥 쓰는 게 가끔은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네, 비주얼 파이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려고 어떻게 되는지 아이리스2를 제가 저장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0, 1, 2, 3, 4 아까 여기 있는 0, 1, 2, 3, 4가 원래 우리가 분석하기 편하라고 쓴 인덱스였는데 이게 실제로 데이터로 라이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읽으면 이게 또 올라오죠. 이거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여기 첫 번째 있는 0, 1, 2, 3, 4는 여기에 또 0, 1, 2, 3, 4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라이트를 할 때 인덱스 폴스는 거의 기본입니다.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엑셀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엑셀 파일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에 라이트 파일 있죠? 누르고 엑셀. 나 엑셀을 라이트 할게. 먼저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이거를 파일 패스를 이용해서 어디다가 할 건지 그래서 타이타닉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트를 할 때 마찬가지로 인덱스는 false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run 하면 실제 파일이 저장이 되는 거죠. 피클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피클은 그런 건 없어요. 피클은 텍스트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메모리를 그대로 덤프를 뜨는 겁니다. 그래서 index false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피클도 마지막으로 한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라이트 파일, 데이터, 피클, 데이터는 팁스 선택하시고 어디다가 데이터 밑에다가 tips2 네, 이런 식으로 해서 tips2.pkl이라고 쓸까요? 네, 이거는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네, 아무렇게나 쓰셔도 돼요.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run 하면 실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거 데이터를 읽고 쓰고 그 다음에 패키지를 임포트하고 이걸 알아봤는데 물론 우리 데이터를 읽고 쓸 때 중요해야 되는 게 만약에 한글이 들어가 있다. 그럼 인코딩을 UTF-8로 할 건지 CP949로 할 건지 이런 거 선택해 주는 거 조심하셔야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윈도우즈에서는 디폴트가 CP949고 맥이나 리눅스에서는 디폴트가 UTF-8이죠. 네, 그래서 서로 이 기종 간에 호환을 하려면 내가 저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으로 저장할지를 선택해 줘야 되고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파일이 뭘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물론 다 한글 관련된 얘기예요. 물론 한글 플러스 다국어, 영어 영문일 때는 상관없고 네, 이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하셔서 파일을 읽고 쓰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 있고 바이너리 파일이 있다.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부분을 좀 가볍게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